이 바이러스는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닌 중간체입니다. 바이러스는 얇은 장벽질 외막과 핵산인 DNA나 RNA와 같은 유전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균보다 훨씬 잠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증식할 수 없는 숙소의 기장성만 해만 증식할 수 있습니다. 세포와 달리 코어과 기형을 가진 세균은 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고도로 공원으로 99.9% 제거가 됩니다. 세균은 1에서 5m인 마이크로미터인 100만 분의 1m 정도이고 1mm 정도이고 바이러스는 30에서 700ml인 나노미터 10억 분의 1mm로 세균보다 훨씬 작습니다. 바이러스는 아주 작은 미세먼지인 지름 2.5 헥타로미리보다 더 작아서 때로는 마스크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써도 바이러스 기질환은 감염될 수 있습니다. 백신은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맞는 예방약입니다. 백신의 원인은 방풍제가 병원자인 세균 또는 바이러스를 주입함으로써 미리 항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일부분들의 항체를 만들어 재비하는 우리 몸의 모든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백신의 종류는 사백신과 생백신이 있으며 최근에 개발한 mRNA 백신도 있습니다. 사백신은 병원체를 완전히 사멸시켜 만들므로 병원성이 전혀 없습니다. 생백신은 병원체를 약화시켜 주입함으로써 때론 병원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사백신에 비해 명확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감기와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사별하는 것은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타미플루입니다. 2009년에 신종플루의 치료제로 꽤 유명해졌습니다. 타미플루는 상품명이고 원래 약품 이름은 오셀타미비어입니다. 오셀타미비어의 작동 원리는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장벽질인 누라미다제의 저해제로서 감염시키는 숙주세포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감기의 원인은 리노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항상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도 치료제도 제약업계에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기로 인한 증상들은 콧물열, 염증을 줄이는 종합감기에는 증상 완화될 뿐입니다. 바이러스 증식 억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치료제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감기가 나았다는 것은 내 몸속에 이상의 면역력으로 바이러스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인체 면역으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기약은 증상이 너무 심할 때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만 몸의 상태를 맞게 복용해야 합니다. 이 정말 세균과 바이러스가 문제일까요? 이 질병의 원인에 대한 두 가지 생명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물론 사람이 만들어내는 환경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감염병의 유래 보면 인간과 동물과 균의 균형이 깨어진 데서 옵니다. 중세 유럽의 3분의 1을 죽음에 이르게 한 흑사병의 원인이 페스트균으로 인한 세균 질환입니다. 이 세균은 본래 쥐를 숙주로 삼고 살고 있었고 쥐에게는 증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세에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면서 환경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쥐와 균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다가 안전장의 관계가 깨지면서 이 균이 사람과 가축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환경에 이 변화가 일어날 때 균이 치명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총균세의 저자인 레제드 다이먼드도 균 자체보다 감염성으로 인한 환경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1만 년 전 농약 혁명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감염병 질환이 거의 없었습니다. 2000년대는 바이러스 질환으로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랜 기간 수억 명의 사람을 괴롭혔다가 1980년대 세계보건기구인 WHO에 의해 완전히 종식되었습니다.
대부분 감염병 위생과 외상 상태가 좋아지면서 사라졌습니다. 위생과 영양 상태가 좋았던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미국의 영아에서 16살가량의 아이들 등의 북한의 송영홍 병이라는 수 있는 사망자가 95%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1940년대에서 50년대에 감염증이 줄어든 추세에 있었습니다. 백신과 감염을 만발했던 시기라 백신장애 감염 질환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고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그것만을 이어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는 항생제와 항바이러스 백신으로 해결하는 생각은 조금 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전경이 더 중요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들을 없애겠다는 생각보다는 증식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9세기 말 파스테르가 조성한 세균사는 현재 증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파스테르는 인체에 묵인이고 공기 중에 세균을 이 질병을 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균 방문한 것만이 질병의 해결책이라 여겼습니다. 이 이론이 쉽게 대중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질병의 원인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질병은 세균, 바이러스, 호르몬 결핍 등 전선 이유로 발생한다는 이론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이 몸을 기계로 보는 관점에서는 매우 쉽고 합리적입니다. 지금도 이론 덕분에 항생제, 항바이러스, 항암제, 백신 등의 생산으로 제감 산업이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스테르는 의학이나 생리학을 공부하지 않는 화학자였습니다. 이 화학자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오늘 밝혀졌습니다. 생물체에는 세균이 반드시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며 무균 상태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시대의 세균살보다는 제부 환경에서는 주장 클로로베르나 안심톤 배샴이 있습니다. 이 새는 이들 제부 환경 균형을 잃어버리면 제한 사실하고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영양소와 제약을 경영하시면 높은 이런 속수를 괜찮아야 할 것을 감사합니다. 일체 무기 때문에 증식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무기는 눈에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더구나 그것에 이상 후크가 2,000g 보는 보면 건강도 괜찮지 나는데 같습니다. 그냥 그 분의 그 우선 몸의 영광차가 독소랑 참기병에서 보고 그냥 전화의 균형이었습니다. 이제 컨셉 질병 세계 전부 자기 활성을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겠어요. 이게 내버려 경험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최근 바이러스 진행시기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신약 개발은 누구한가 해요. 모든 사람이 약을 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약을 쉽게 처방을 먹이는 의료인들을 많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균은 미생물, 바이러스는 미생물 중간물질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질병은 성경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세균과 바이러스보다 몸을 지키는 내부 환경이 중요합니다. 내 몸의 1차 방어선이 피부와 점막입니다. 이 피부와 점막의 건강이 면역을 결정합니다. 이물질은 이끼시컬 시스템에 들어올 때 피부 점막이라는 피부와 시스템이 점막입니다. 몸의 건강을 피부와 얇을 가는 박은 점막과 점막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환비계 점막으로 양다니고 편은 지게지 점막으로 이루어집니다. 피부와 점막은 약자는 모두 영양 세포가 잘 잡고 있습니다. 피부와 점막이 약고 결합해서 결합력이 약해서 방해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는 피부와 감염기 건강입니다. 피부는 약산성을 띱니다. 피부결합이 약해 피부가 너무 옅다면 병 원자가 쉽게 침투하게 됩니다. 피부가 너무 얇아지지 않도록 건강을 유지할 때 병 원자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점막은 몸속의 부업이라고 하십니다. 점막은 병치를 덮어서 부업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한 점막은 강아지처럼 코초가보다는 조금입니다. 입속에 이제 생기 점막과 콩콩한 점막에 대해 점막에 대해 골고 쓰서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미안해서 점막이 두두가 점막질입니다. 이완과 기대한 식전 생식기 점막이 일어나는 고도 점막질입니다. 장애 점막에서 식초가 약해지면 창소전투는 후끈이 이제 장고선서 고통은 점막 부닥한 그런 법과 이상하게 이렇게 하면서 좀 높은 원인을 일으키는 깁니다. 점막의 약한 상태는 곧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이 나쁜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늘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패스트푸드도 각종 첨가가 섞인 가공 식품입니다. 그렇지만 패스트푸드를 먹었다가 바로 생명 유지하거나 하는 흔한 일은 걷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에 나쁜 성분들을 배출해내는 아주 정교한 청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을 서로 걸러내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마치 시도 속에 생명을 유지하는 균형이 며칠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의 능력은 이 외부 물질에 대한 풍부한 세포에게 그 비밀이 세포에 대해 이해하며 전반적인 변형을 나타내는 많은 방법도 알게 됩니다. 자주 나쁜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몸이 잘 견뎌주는 것일까요? 해독 장기라고 알고 있는 간 혼자서 이 모든 나쁜 물질을 걸러내는 것일까요? 물론 간의 기능 매우 중요한 하지만 간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 모든 세포도 엄마들이 이 물질로부터 보호해주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고수에 들어가서 양의 성분을 섭취하는 기능은 소정의 필요가 됩니다. 음식섭취는 반드시 흡수하고 부부장 직관 내보내야 합니다. 성분들은 키가 큰 삼각기를 먹어야 하고 당장에서 물질을 바깥으로 내게 되지 않게 합니다. 이 세포가 음식물의 식가결과 아무래도 이제 물질 사고 소당성분을 수명물과 오일 대체 실패 처세해 고어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전부터 이부터만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모아세포를 처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요즘에 치면 MC포겠죠. 피전 폐는 해치가 패스하게는 MC포도 그런 상태로 세정 경문에 뭔가 더 MC포는 차단되는 거예요. 성공의 역할을 근데 MC포에서는 그 반응자한테 곧 문제가 될 수 있어. 하지만 그보다 몸에서 항문을 그렇게 합니다. 옥수수 속의 화초는 벌레와 세포균에 대한 능력이 없겠지만 음식밖에 화초는 다양한 이물질에 대한 경험이 쌓여서 자신의 키움으로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MC포에서 창문 등을 주변에 해결권을 위하여 모두 믿고도 조사한 첩보의 같습니다. 그 설명을 성공을 3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변 조망에 대한 경영이 명령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구성의 경영은 대응의 점액질입니다. 세 번째는 나쁜 음성과 발표의 권을 점액의 행원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